아파트 싸게 사서 비싸게 다시 파는 아싸리판 TV입니다. 파주시 아파트 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제가 만든 점검 시트 기준으로 분석해 볼 테니 오늘의 하이라이트 30초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거시적인 환경 요소인 유동성의 흐름은 이미 평균 유동성을 초과하는 시점에 있고 기준금리는 완화 국면으로 들어와 있지만 아파트 수급적인 측면의 입주 물량은 25년에서 26년 사이의 공급 과잉 및 인허가 후 분양 대기 물량이 1900세대가 대기하고 있는 것은 전세 매물 증가, 전세가 하락, 거래량의 감소를 유도하여 파주시의 매매 가격 상승을 어렵게 하고 있고 추가로 6.27 대출 규제에 따른 급락했던 매수 우위 지수 심리가 회복되더라도 당분간 매매가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지역일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유명 부동산 전문가님들의 영상과 같이 그냥 느낌만으로 일방적인 하락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아파트값 상승 여부 점검 시트의 각 항목의 파주시 부동산 지표는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설명해 볼 테니 제가 왜 파주시는 당분간 가격이 오르기 어렵겠다고 예상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따라오세요. 자, 들어가서! 저와 쌀이판이 생각하는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위한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시적인 환경 요소인 유동성, 즉 시장에 풀려있는 돈이량이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와 두 번째, 미시적인 요소인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의 적정, 즉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지역의 부동산 흐름이 만족하느냐입니다. 우선 거시적인 경제 요소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집값 상승을 위한 유동성은 평균 이상인가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죠. 빨간색 그래프는 유동성을 나타내는 M2분의 M1 비율인데 쉽게 말해서 돈이 시장에 얼마나 많이 풀려 있냐를 그래프로 수치화한 것이고 파란색 실선은 파주시의 매매지수, 즉 집값 흐름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파란 점선은 유동성의 평균선으로 약 28% 수준입니다. 파주시의 유동성과 매매지수의 흐름을 보면 유동성이 28%를 넘는 녹색 B급 영역 구간에서는 파란색 그래프의 집값이 상승하고 반대로 유동성이 평균 이하로 내려가는 노란색의 B급 영역에서는 파란색의 매매 그래프가 하락하는 패턴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서울의 40년간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역시나 유동성 평균 28%를 초과하는 시점에서 매매 가격의 상승을 그리고 28% 미만일 때 하락 또는 보합인 것은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파주시는 유동성 평균 28%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음이 확인이 됩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금리입니다. 2022년과 23년 고점이었던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는 지금은 점차 하락하고 있고 지난 7월 30일 미 연준 기준금리는 5회 연속 동결에 따라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지만 금리 인하의 큰 방향성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은 유동성이 높은 영역이고 금리도 하락 추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시장에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 즉 가격 반등의 기반은 다져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두 번째 점검할 사항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공급이 부족하여 상승의 지표를 만들어가고 있느냐입니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 조건은 우선 아파트의 공급 부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 매물은 감소합니다. 보통 아파트 입주장에서 전세 매물이 40에서 50%까지 나오는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전세 매물은 감소, 전세 가격은 상승. 전세가의 상승으로 인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격차인 갭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갭의 감소 즉 전세가율의 상승은 아파트 매수를 쉽게 만들어 결국엔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 앞의 모든 현황을 지표를 나타낸 매수 우위 지수 상승을 이끌어내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파주시의 부동산 통계 데이터를 위에 공식에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 공급이 부족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주시의 공급 물량을 확인했는데요. 오늘은 공급 물량 이야기가 정말 핵심입니다. 제가 6월 영상에서도 파주시는 입주 물량과 인허가 후 분양 예정 물량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8월 현재 공급 물량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죠. 6월 영상에서는 2025년 입주 물량이 5,755세대였는데 8월 현재로 보면 4,645세대로 1,110세대가 줄었네요. 그리고 2027년 입주 물량 역시 6월엔 3,615세대였는데 8월 현재로 보면 2,083세대 무려 1,532세대 줄었습니다.
분양 미정 물량도 조금 줄었어요. 6월에 1만 1170세대였는데 8월엔 1만 986세대, 184세대 감소네요. 근데 2028년이 재밌습니다. 6월에는 0이었거든요. 그런데 8월에 보니까 1716세대가 새로 잡혔어요. 사실상 2027년 물량 중 일부가 2028년으로 넘어간 거죠. 정리하면 6월에서 8월로 오면서 공급표 구성이 좀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절대량 자체는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분양 미정이 11,000세대 정도 버티고 있다는 건 이게 언젠가는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대기 공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급 물량 항목을 불만족으로 체크하겠습니다. 파주시 집값 분석을 위해 공급 물량은 앞으로 매월 그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다음 코스인 전세 매물 수량과 전세 가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급량이 너무 많다면 집값 상승 메커니즘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전세 매물 증가와 전세가 하락을 반드시 동반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먼저 전세 매물 건수를 보면 1만 8천 세대가 3년간 공급되었던 22년에서 24년 사이 대비해서는 25년 현재에 다소 감소한 것이 보이지만 지난 상승장인 2020년에서 21년 구간의 전세 매물 수량 및 급격한 전세 매물 수량 감소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결국 입주 물량이 많아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해석이 됩니다. 전세 매물이 증가는 역시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데요. 전세 가격은 2024년 12월에서 7월 현재까지도 하락으로 확인되며 전국 185개 지역으로 발표되는 전세 가격 상승 순위 안에도 들지 못하여 제가 임의로 186위로 기록했습니다. 전세 가격이 지속 마이너스 상태에서 최근 4개월 내에는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이나 전국에서 보더라도 전세 가격을 회복하는 힘은 전국 최하위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역시 불만족으로 기록합니다. 이번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인 갭 가격인데요. 쉽게 전세가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는 KB에서 제공하는 파주시의 전세가율인데요. 매매 가격분의 전세 가격인 전세가율은 역시나 분자인 전세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 전세가율은 72% 수준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파주시의 경우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 전세 매물 증가에 의한 전세 가격 하락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전세가율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거래량 증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파주시에 확정된 6월까지의 거래량과 8월 마감될 7월 거래량 데이터의 예측 수량을 노란색의 점선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최근 7년 평균 거래량은 385건입니다. 8월 14일 기준 누적은 254건인데 월말로 환산하면 7월 마감은 약 291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7년 거래량 평균 385건 대비 낮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거래 수요가 죽었다입니다. 월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을 초과하는 것은 집값 상승의 신호라고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드려 왔었는데요. 그럼 파주시와 같은 하급지는 월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얼마여야 매매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을까요? 지난 7년간 파주시의 평균 거래량 대비 월별 거래량과 매매지수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7년 평균 거래량 385세대를 초과한 시기에 파주시는 매매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빨간색 B급 영역의 2019년 10월부터 월 거래량이 흰색의 점선인 평균 거래량을 연속적으로 9개월 이상 초과한 2020년 6월부터 매매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하네요. 그러나 2024년 중순엔 3개월 동안 초과했지만 매매지수는 상승을 못했습니다. 파주시는 상대적으로 하급지로 월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을 3개월 초과로는 매매가 상승이 안 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 거래량을 월 거래량이 3개월을 초과하는 시점을 우리는 매월 체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래량 역시 집값 상승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수 우위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집을 사려는 사람과 집을 팔려는 사람의 비율을 설문을 통해 지수화한 건데요. 100을 기준으로 100을 넘으면 매수자가 많다는 뜻이고 폭등할 가능성이 높으며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지수가 높으면 시장에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40 이상에서 상승의 흐름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파주시 단독으로는 이 데이터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의 매수 우위 지수로 대신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의 매수 우위 지수는
6월 23일에 47.8의 최고점을 찍고 6월 27일에 발표된 627 대출규제 발표 이후 하락을 지속하다가 7월 말부터는 살짝 반등을 시작합니다. 한 달 정도 매수 심리가 급격히 꺼겨버린 건 사실이지만 최근 살짝 반등한 것의 의미는 이 규제는 거래를 일시적으로 냉각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 수요가 살아있는 지역에선 공급 부족에 의한 전세 매매 가격의 상승은 막기 어렵지 않나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경기도의 상급지 아파트값부터 상승을 하게 된다면 공급 예정 물량이 너무 많은 파주시의 차례는 생각보다는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 정리하면 파주시의 부동산 흐름은 거시적 요인인 유동성은 최근 금리 인하 사이클에 의해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는 시점이라 아파트 가격 상승 점검 시트를 만족하지만 수요 공급에 의한 미시적 요소는 전수 불만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공급 물량이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며 현재 인허가 받은 후 분양을 미진행한 물량이 11,000세대라는 것은 앞으로 파주시의 집값 상승에 큰 부담 주는 요소라고 보입니다. 향후 영상에서도 인허가 물량의 감소 여부를 중점 확인하여 리뷰하겠습니다. 저와 쌀이파는 부동산 경력이 길진 않지만 경험상 부동산에서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오직 데이터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에 달려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아파트의 매수 매도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제가 최소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해드릴 파주시의 부동산 흐름을 꼭 체크해보시길 추천합니다.